네, 오늘도 저만의 여정을 만들며 어제와 같은 배달 일을 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오늘이기에 저만의 또 다른 여정을 만들며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근데 미세먼지가 좀 심한 것 같네요. 라이더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하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안전운전 하시면서 자 오늘도 화이팅! 요즘에 좀 단가가 올라서 저는 16,000원에서 18,000원, 그러니까 한참 좋을 것 같을 때는 한 18,000원 정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시급이. 근데 이 오토바이 타면서 시급으로 16,000원, 17,000원 타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베테랑 분들은 16,000원 정도, 시급 16,000원 정도 벌면 아예 노가다를 뛰라는 그런 분도 계신데, 노가다를 뛰면 시급 16,000원보다 더 나은 걸 받을 수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6시에 끝난다고 치면 일하는 시간은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 시간보다 덜 하겠지만, 그리고 일당은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노동 강도가 더 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거고, 저도 물론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힘을 근육을 써야 되거나 하는 일은 아니지만 위험하긴 하죠. 위험성은 이게 더 크고 노가다는 체력 소모가 좀 더 크고 더 장단점이 있을 텐데, 시급 16,000원을 찍는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못 찍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시간에 탈 수 있는 콜이 한 3콜 정도 되는데, 이 16,000원 정도 타려고 그러면 3콜에 그럼 5,000원 이상의 콜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거리는 항상 멀었지만 그래도 콜비가 어느 정도 5,000원대에서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 나빠지지 않고 좋아졌기 때문에 만족해 하면서 타는 거고, 제가 또 한 콜을 더 타기 위해서 하면 2만원대의 시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4콜을 타려고 오토바이를 땡긴다?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위험성도 좀 높고요. 신호도 좀 많이 안 지키고 다녀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시급 16,000원이 아니라 2만원으로 하려고 그러면 상해에서 콜당비를 좀 올려줘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전 1시간에 3콜을 탈 수 있고, 시급 2만원 이상 찍으려고 하면 한 콜당 7,000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비가 올 때도 콜당 7,000원 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맑은 날씨고 평일날 콜당 7,000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러기에는 좀 희박하고, 지금 단가에서 유지가 되거나 더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시급 16,000원이면 제가 나와서 일을 하고 들어가면 20 이상은 찍으니까 더 많이 찍으면 좋겠죠. 누구나 돈에 대한 욕망은 크니까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은 게 돈이고,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더 갖고 싶은 게 돈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아무튼 그거에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사회에서의 만남이든 직장생활에서의 만남이든 사적인 만남이든 지내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편한 게 아니고 불편하고 왠지 조심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제가 넌 키가 커가지고 이건 좀 불편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일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그게 돌고 돌아서 제 귀에 들어올 때는 외형을 보고 판단하거나 지적하는 아주 무례한 사람이라고 귀에 들려오고, 그리고 일을 할 때 꼰대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이 저희 귀에 들어온다면 저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고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고 만나다 보면 왠지 저 사람은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만났을 때 꼬여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말할 때도 그렇고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솔직히 사회에서든 개인적이든 매사 꼬여있는 사람하고 지내면 피곤해요. 솔직히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필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만의 필터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필터일 뿐이지 눈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그런 필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글라스는 강한 햇빛을 자외선을
자외선을 차단해서 눈이 편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액세서리이고 도구인데, 그 필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모든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팩트만을 바라보고 팩트만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불편할 때, 어떤 말이 불편할 때는 내가 편한 쪽으로 필터를 세워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외선을 차단해줘서 나의 눈을 편하게 해주듯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필터를 갖고 있는데, 그 필터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필터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죠. 매사 꼬인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맑고 깨끗한, 그리고 그때그때 맞는 색깔의 필터가 있다면 그분들은 항상 뿌옇고 회색 같은 필터를 갖고 있으니까 항상 무슨 어떠한 의견이나 말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들도 보면 자기들만의 필터가 분명히 다 있는데, 진보니 보수니 따지면서 분명히 육하 원칙에 딱 떨어지는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팩트를 팩트로 보지 않고 다 각기 다른 필터를 끼고 해석을 해서 싸우죠. 그럼 영원한 평행선을 긋고 가는 거죠. 만나는 점이 없이. 그 필터를 내 마음에 편한 필터를 끼워서 편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불편하더라도 바른 필터를 껴서 옳은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필터를 하나쯤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사에 꼬여있는 분들을 보면 무슨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 같아요. 뭐라 그럴까, 어렸을 때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내 감정 그대로, 나 자신 그대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컴플렉스가 있고 열등감이 생기면서 자기의 필터가 회색 필터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살던 아들이 항상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하면서 괜찮니? 라고 엄마가 물어보면 내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괜찮아요 하면서 억 누르고 살면서 그게 가슴에 응어리가 되고, 가난한 집에서 살던 사람은 엄마가 또 속상해 할까봐 가난한 걸, 그리고 아이들의 놀림을 당하는데 그것도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슴에 응어리가 또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가슴에 안고 살다가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과의 사회관계를 맺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회사에서 꼰대 같은 상사가 그냥 말을 했는데 그게 예전에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했었던 모습과 비슷하게 비춰지면서, 그때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함부로 화를 내고 버럭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주변에서 저게 그 정도까지 화를 내면서 버럭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느껴지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떤 친구는 생각 없이 화장품 하나를 사기를 이거 마트 가면 몇만 원밖에 하지 않아 라는 말을 했는데, 속으로 그 친구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마트 가서 몇만 원밖에 안 한다고? 그게 싼 거야? 라는 식으로 괜히 혼자 본인만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되거나 싫어하게 되는, 쟤는 너무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컴플렉스를 안고 미워하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회색 렌즈를 끼게 된 이유들을 좀 찾아보고 하면서 스스로가 고쳐야 하는 점인 것 같아요. 가끔은 내 필터가 내 기분과 감정을 편하게 해주지 않고 좀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필터를 끼지 않고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시급 16,000원 이상 찍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또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오늘 10시 넘어서 30분이 지났는데 지금 콜이 없습니다. 이렇게 콜이 없는 날이면 시급 16,000원 찍기는 정말 힘들어요. 14,000원, 13,000원 이렇게 찍을 때도 있었고 하니까, 이런 식의 콜을 산다면 오늘 14,000원 찍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베테랑들은 어떻게 해서 시급을 그렇게 올렸는지, 플러스 분들은 더 올릴 수 있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한 시간에 3콜을 탈 수 있는데 3콜을 주면 타는 거지. 제가 주지도 않는 콜을, 그리고 싼 거를 3,000원, 3,500원 이런 걸 줬을 때 3콜을 타고 4콜을 타고 5콜을 타도 2만 원이 안 돼요. 3,000원대의 콜들을 타면. 근데 그 거리를 한 시간에 다 소화하기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한테 주어지는 콜들로 봐서는.
그 세 콜도 정말 빡빡하게 타는 거거든요. 뭐 멀티콜 2개 들어왔을 때 그때 4콜 타는 거지 단콜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침 시간에는 이러진 않았는데 10시 이후는 좀 심각하게 콜을 안 주네요. 빡빡하겠네요 오늘. 그러나 뭐 제가 하기로 한 시간 동안 저는 일단 열심히 탈 거고요. 그 시간 동안에 대한 결과는 제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뭐 인정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들어갑니다. 확실히 아이들이 계약을 하니까 아침 콜이 빠지네요. 10시부터 그래도 계속 있었던 콜들이었는데 거의 다 봄방학 전까지는 지금 다 계약을 했고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소비가 줄은 거죠. 아무래도 지금 이 시간대에 콜이 빠지는 것 같네요. 지금 이제 11시가 거의 돼 가는데요. 이렇게 콜이 안 들어오네요. 콜이 빠지니까 제 맥도 빠지네요, 그냥. 그럼 진짜 또 더 노가다나 뛰어야겠다라는 소리를 또 듣게 되겠는데요. 맑은 날 있으면 또 흐린 날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뭐. 네, 오늘로 따지면 맑은 날이 아니고 흐린 날인데요. 흐린 날도 엄청 흐린 날이네요 오늘이.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다 계약을 했고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5시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7시에 다시 나와서 자정까지 일하는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동안 그렇게 아이들과 책 읽고 하는 게 나쁘진 않았어요. 정말 좋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타다 보니까 5시 때부터 시작하는 미션을 성공할 때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미션을 하려면 저녁을 먹지 말고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미션도 미션이지만 들어와서 또 식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가서 일을 해야지. 콜이에요. 콜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콜을 받긴 받았는데 콜비 많이 싸졌네요. 돌고지에서 과기대 가는데 이게 4,000원 밖에 안 하네요. 많이 싸졌어요. 뭐 그래도 콜이 없는 것보단 이렇게 콜 4,000원짜리라도 주면 받아서 가야 돼요. 안 하면 아무것도 생기지가 않아요. 3,000원짜리 빼고는 다 갑니다. 그래야 쌓여서 결국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라도 가져가지, 다 걸으면 안 줘요 돈을. 놀면 안 줍니다. 일을 해야 돈을 주지. 이 쿠팡을 하루하루 이렇게 타면 계속 매일매일 쿠팡이랑 많은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50콜을 타면 50번의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좀 약간 불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쿠팡은 저한테 지금 4,000원짜리 콜을 준다고 하면, 야, 4,000원 줄 테니까 네 시간을 팔아라 이래요. 내 시간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알람 울리는 시간 동안 선택을 해야 돼. 쿠팡은 4,000원에 네 시간을 팔아라. 그리고 저는 이걸 4,000원을 받고 내 시간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결정을 하고, 그래서 수락을 하게 되면 이제 4,000원을 주고 쿠팡이 제 시간을 산 게 된 거예요. 그 물건을 픽업해서 배달지까지 배달을 해주는 시간이 이제 저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죠. 그 4,000원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막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4,000원을 제가 받고 내 시간을 파는 순간 픽업하는 음식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저한테 다 오는 거죠. 잘못 갖다 줘도 내 탓이고, 이게 가다가 파손이 돼도 내 탓이고, 내 시간은 쿠팡에게 팔고 책임은 다 저한테 그리고 최대한 내 시간을 줄여서 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불리한 거예요. 몇 분 걸릴지 모르니까 좀 약간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주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정도 이제 오면 뒷콜이 붙어주고 했었는데, 배달지 갖다 드릴 때까지 지금 호수까지 왔는데도 콜이 안 들어오네요.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그렇게 많이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초본 그 장수가 많아요. 근데 그 이사를 다닐 때마다 저에게 제일 많았던 짐은 일기장이었어요. 제가 계속 쓰던 일기장을 다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짐 중에서는 일기장이 제일 많아서 책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기장이 무슨 책장에 쫙 이렇게 꽂혀 있고 했었는데, 일기장을 정리를 했어요. 일기장을 누가 봤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골에 가지고 와서 다 태워버린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일기를 또 쓰고 하는데, 이전에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는 일기장이 좀 많았고, 요즘에는 디지털화 돼 있어서 외장형 하드로 저장을 하고 하니까 이제 예전처럼 막 일기장을 몇 박스씩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뭐 지금 제 영상은 제가 하루 일을 하면서 일기처럼 영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영상 속에 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고, 이걸 누가 본다고 해가지고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일기장이 아닌, 제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공개를 하고 하는 거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썼던 일기는, 원래 일기는 좀 비밀스러운 거잖아요. 자기만의 비밀 장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도 들켜도 상관없는 일이든 들키면 안 되는 일이든 내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의 기록이잖아요. 뭐 왕의 기록만 할 게 아니라 나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다 그걸 기억을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 놓은 기록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긴 했는데 좀 후회도 했어요. 아, 태우지 말걸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후로 내가 일기를 쓰나 보자 이랬는데 또 일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기억력이 좋겠지만 점점 살면서 보면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 뇌가 아무래도 늙어가겠죠.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져요. 뭐 이게 일을 하다가도 광고판에 붙어있던 좋은 글귀나 내용들이 있으면 유심히 보고 제가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기억을 못하니까 서 있을 때 있으면 그냥 사진을 찍고, 지나가면 이제 날 픽업하기 전에 메모를 하거나 해놓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일기장에 그 내용들을 적고 다시 상기해보는 과정을 하는데, 요즘에는 또 이 영상 때문에 일기를 약간 등한시 하는데, 그래도 저는 한두 줄이라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줄만 쓰고 자야지 하는데 쓰게 되면 뭐 반 페이지는 쓰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저는 재미예요. 근데 이 기억력이 진짜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요. 아침에 딱 봤던 건데 집에 가서 정리를 하면서 나 아까 뭘 봤지 하고 기억이 안 날 때가 꽤 많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력이 다하는지 어쨌는지 점점 뭘 상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다 한참 생각하다가 맞아 그거였어 이렇게 나오니까 메모하지 않으면 무조건 까먹는 게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당장은 필요 없는 지식일지 모르지만, 글귀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글귀나 메모들이 나에게 또 다른 영감이 될 수 있고 해서 그냥 적어놓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노트만 썼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펜이 있는 게 좋아서 어디를 다니더라도 노트 나왔을 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핸드폰에 바로바로 쓸 수 있고 나만의 생각을 쓸 수 있는 게. 이거 뭐 지금 제가 찍는 영상들은 그냥 들어와서 마음 편하게 보십시오. 이거 뭐 화내려고 찍는 거 아니니까 비밀 얘기도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쿠팡 왔습니다. 뭐 또 콜이 없다고 계속 중중대니까 11시 지금 31분인데 점심 피크로 들어오는 건지 픽업을 하자마자 뒷콜이 붙네요. 뒷콜이 다시 이렇게 좀 계속 터져줬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다니고 책을 많이 읽고 뭐 어디 가서 배워서 지식을 습득을 해도 내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으면, 기획을 한다거나 뭘 했을 때 내 머릿속에 기억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꺼낼 수가 없으니까. 물론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그게 다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써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도. 그리고 몸으로 습득한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머리로 기억한 지식들은 기록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가져간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적어 놓기만 한다고 해서 그걸 잊어버리질 않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걸 써먹질 않으면 내가 써놨던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내가 어디에다 써놨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가서 지금 배운 걸 안 잊어버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재미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되게 싫어해요. 그 학교에서 재밌었니? 이런 거를 애들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재밌을 리가 없지 당연히. 알면서도 이렇게 물어보고 오늘 뭐 배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배웠어? 하면 그 아빠한테 좀 알려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딸은 그걸 또 얘기를 해줘요. 아빠 이거 알잖아. 아니 아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 좀 해줘봐. 그러면 이제 딸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이도 아빠한테 뭔가를 가르쳐줬다는 느낌 때문인지 좋아라 하더라고요. 새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지금에 갖고 있는 지식을 내가 언제까지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회사에 다닐 때 기획을 해야 될 때 기억력이 기본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있어야 기획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꺼낼 수 없어 머릿속에. 그럼 뭐 기획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태되는 거고 그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쿠팡 또 3,000원짜리들을 날리고 있네요. 3,000원짜리 콜을 계속 날리고 있는데 저는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3,000원짜리 콜 털고 이제 야간으로 들어갈 생각인가 봅니다. 이거 3,000원짜리 콜은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랑 일을 안 하고 눈사람을 만들려고 나가서 밖에서 노는데 계획한 거는 눈사람을 만드는 게 계획이었었죠. 그래서 요 정도 크기의 요만한 눈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주먹만한 눈덩이를 굴리면서 이제 큰 눈덩이로 점점 커져 가는데, 굴리면 굴릴수록. 근데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어야 할 너무 먼 곳에서 굴리기 시작을 한 나머지 그 지점까지 가기 전에 눈덩이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얼른 그걸 들어서 가면 되는데 좀 더 굴려가서 거기 가서 이걸로 몸으로 만들자 하고 굴려갑니다. 그러면 점점 더 커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지는 거죠. 눈덩이가 어쨌든 굴려서 몸으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거기까지 굴려가서 놓고 이제는 그 위에 올릴 머리 부분을 이제 눈덩이를 굴려야 되는데, 몸이 있는 곳에서 주먹만한 눈덩이를 또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는데 또 커져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돌아가면서 눈덩이를 굴리면서 내가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가는 동안 커지는 눈덩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굴려갑니다. 이만큼이면 머리로 만들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눈덩이가 몸이 될 눈덩이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먼 거예요. 그랬으면 같이 들고 가야 되는데 또 들고 가진 않죠.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 다시 가자 가면서 뭐 굴려가지 뭐 하면서 굴려가요. 그러면 결국에 그 눈덩이가 몸이 될 눈덩이보다 더 큰 눈덩이가 돼서 그 지점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 두 개의 눈덩이가, 커다란 두 개의 눈덩이가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지점에 놓여져 있긴 한데, 그 어느 하나도 그 위에다가 하나를 올려야 되는데 어느 하나도 올리기가 힘든 거죠. 결국에 눈덩이는 만들었지만 눈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돈은 잘 굴리면 불어난다고 하잖아요. 돈을 잘 굴려서 큰 돈이 됐으면 그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 거리 동안 더 굴려보자 생각에 그걸 굴리다 보면 돈을 잘 굴려서 커진 돈보다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그 욕망이 더 커져서 결국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하고 결국 쓰지 못하고 다른 이유로 돈은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빗대여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날씨가 많이 푹해졌네요. 며칠 그냥 바짝 춥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열선을 켜지 않고도 일을 할 정도로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근데 대기질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이게 이 일을 하면서 이 매연과 이 대기질 미세먼지를 그대로 다 호흡하고 흡입하고 있는 상태라 솔직히 건강에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라이더분들 폐 건강이 좀 걱정이 되네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저도 기침이 그렇게 나요. 간질간질하게 계속 목이 그런 상태거든요. 이 대기질만 좋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이게 다 욕심이에요. 뭐가 하나 좋으면 또 다른 게 하고 싶어, 좋아졌으면 좋겠고 하는 게 계속 이래요. 다 사람의 욕심은 역시 끝이 없어, 끝이.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고 한데도 콜비는 나쁘지 않네요. 뭐 4,500원 이하의 콜들이 없어요. 다 4,500원 이상 지금 받았고요. 괜찮네요. 근데 오히려 멀티콜 받으면, 멀티콜은 또 오히려 싸요. 6,000원, 7,000원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단콜비만큼 안 주는 것 같아요. 단콜 타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렇게 주는데, 어쨌든 미션이 또 있으니까 그 미션을 좀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 멀티콜을 안 타고 개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멀티콜을 받아내긴 해야 되는데, 이 멀티콜 줄 때 보면 좀 싸게 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거리도 좀 멀면서 멀티콜이라고 생각해서 받긴 하는데, 어쨌든 멀티콜이 생기면서 한 달 타는 콜수가 늘긴 늘었거든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개수로는. 근데 뭐 금액이, 콜 개수 늘었는데 금액이 그렇게 안 느는 거 보면 개수는 늘었는데 그만큼 수수료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